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예, 수능 그동안 보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죠? 근데 또 어제부로 그 수능 성적, 이제 실채점 성적이 이제 발표가 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약간 좀 실망감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또 성적이 좀 올라서 뭔가 좀 기대 이상의 대학을 선택해 볼 수도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희비가 교차가 되는 게 뭐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잘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 그거에 대한 선택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023학년도 의치한 약수에 대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의학학 계열의 특징을 우선 간단하게 보면요. 작년부터 정시가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약대가 전년도부터 학부로 이제 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도 학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통합형 수능,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가지고, 좀 그랬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세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 선택 과목이나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의치한수 약을 이제 많이 넣다 보니까 그 과탐의 그 선택 과목과 이제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 상위권 대학들 같은 이제 이런 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지역 인재가 확대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뭐 전년도보다 정시 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과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이거 좀 제일 관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전년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은 인원이 감소된 거는 아니고요. 좀 10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대 같은 경우가 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8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치의대가 12명, 그다음에 한의대가 58명, 그다음에 약대가 32명. 그래서 한 148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그 모든 인원을 뽑을 때 수시에서 100%를 다 채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치한 수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 의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통합으로 봤을 때 3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대가 11개, 그다음에 약대가 37개, 한의대가 12개, 수의대가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요.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편의를 조금 쉽게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 대학마다 뭐 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치대를 갖고 있는 학교,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찾기에는 약간 조금 힘든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학마다 갖고 있는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좀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하게 한의대만 이제 그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경희대학이라든지 뭐 서울대,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뭐 전남대라든지 조선대, 뭐 원광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5개 대학을 다 갖고 있지는 않고, 그 중에서 뭐 하나 정도는 빠지지만 못해도 그 한 5개의 그 의치한 약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들도 한번 참고를 하면 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한 6년 과정인데, 일반 과정은 예과 2년에다가 본과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몇 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석사 통합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학석사 통합 과정은 총 이제 7년 과정이라고 해서 학사가 3년이고 그다음에 전문 석사 과정이 4년.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도 뭐 치의학 석사, 그다음에 전남대도 치의학 좀 어렵네요. 석사. 그다음에 뭐 부산대도 치의학이라든지 한의학 학석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의치한수의 약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볼 수 있는 변수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요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또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뭐 가군에 있다가 뭐 나군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좀 보여요. 아니면 다군에서 또 나군으로 또 이동을 한 학교들. 그래서 그 대학별로 군 이동을 한 학교를 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군이 바뀌었다는 거는 지원 패턴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시 2월 그 최종 인원, 선발 인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시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충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그 12월 한 28일이나 29일쯤 예,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반영 방법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제 그 1대1대1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마다 어떤 대학은 이제 좀 수학에 대한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과학에 대한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반영 비율에 대해서 내가 받은 성적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과목의 성적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꼭 예, 환산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야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정시는 말 그대로 뭐 수시처럼 뭐 국어 1등급이에요. 뭐 수학 1등급이에요. 이제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시는 오로지 이제 그 점수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급도 그 100분이 100에서부터 96 사이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100분이 100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분이 96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점수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군의 이동도 있었지만은 또 전년도 그 입시 결과 뭐 요즘에 뭐 입시 결과는 뭐 많이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디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이제 또 자기네 학교들마다 이제 또 그런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을 그 매년 누적해서 이제 관리해 놓은 성적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결과치를 이제 보여주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올해 또 이제 입시 사항을 좀 예측을 해서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과에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부로 내려온 이제 약학대학이 이제 이슈가 생겼는데 최상위 모집 단위는 의예과이기 때문에 합격선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지만 그거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뭐 치의회라든지 한의회 대학에 따라서는 꼼꼼하게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군의 의예과와 치의회와 한의회와 이제 뭐 또 이제 있는데 또 이과와 문과를 뽑는 경우들이 있을 때 약간 이제 그 점수 차이가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한 대학이 그 뭐 의대, 치대, 뭐 한의대가 쭉 섞여 있어도 약간 이제 그 과별로 이제 점수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시 같은 경우가 12월 29일부터 예, 내년 1월 2일까지 5일 기간 중에서 총 이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다 5일을 다 채우지는 않죠. 뭐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9일부터 해가지고 뭐 31일 날이라든지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만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뭐 모집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이제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풀로 이제 그 학생의 이제 원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원서 접수 기간을 확인을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대학이 뭐 오후 5시에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6시에 마감을 하는지, 예, 그런 시간들도 꼭 체킹을 하셔야 돼요. 간혹 그냥 뭐 그냥 다 똑같겠지 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지막 날 무조건 6시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날짜라든지 시간이 그 잘못 알고 못 넣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실수는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높아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형 기간은 이제 뭐 가군, 나군, 다군으로 했을 때 뭐 면접이라든지 뭐 실기가 있는 정도니까 뭐 수능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꼭 전형 기간에 어떤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이제 2월 6일 날 하지만 시적으로 뭐 수능을 갖고만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대개 일찍 빨리 발표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이 끝나면 정시도 마찬가지로 미등록 충원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미등록 충원까지도 한번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의 그 뭐 대학들 이제 뭐 종합병원들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의 병상 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요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병상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좀 인기가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성적대가 조금 높은 이제 뭐 좀 대학이라고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표를 이제 다 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표를 보면은 이제 뭐 원점수나 이제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표백등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받은 표점이라든지 백분이라든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럼 이제 내가 국어, 수학, 뭐 그다음에 뭐 과탐 요거를 단순으로 했을 때 표점은 얼마냐, 또 백분위는 얼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합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제 뭐 수학에 대해서 반영 비율을 40%를 주느냐, 또 과학에 대해서 30%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영역별 이제 반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은 이제 오로지 이제 가탐 같은 경우도 그냥 표점을 다 그냥 받은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 우리가 과학탐구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물화생지 원투에서 총 8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분위를 가지고 자기네 대학의 그 변환 표준 점수로 다시 환산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변표 점수를 갖고도 다시 한번 내 성적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뭐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1000점 만점짜리도 있고 뭐 900점 만점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그 환산 점수를 해가지고 내가 전년도에 그 과연 이제 그 합격자 학생들이 몇 점대의 점수로 그 입학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내가 약간 좀 그 부족한 이제 1점이라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1점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의치한수 약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과다 보니까 이게 뭐 2점, 3점에 어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소수점 0점 몇 점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숨어있는 1점도 탈탈 털어서, 예, 나에게 유리한 이제 그런 대학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경쟁률을 한번 좀 비교를 한 건데요. 그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경쟁률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줄긴 했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좀 치대가 그렇게 또 그 학과가 또 대학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 같은 경우도 예,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수의에도 예, 좀 늘었고, 근데 약대는 이제 전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한 10.74대 1로 전체적인 이제 경쟁률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그 수학과 그다음에 또 국어에 대한 그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그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괜찮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대거 이제 뭐 의치한 약수 쪽에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될 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시 가능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상위 누적이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뭐 0.3에서 한 3.5 그 정도까지 어떤 상위 누적에 이제 포함되는 학생이라면 뭐 의치한수 약에 한번 좀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망의 대상인 뭐 치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한의대, 의대 참 뭐 나 같으면 진짜 합격만 하면은 무조건 다니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뭐 재적된 학생이라든지 스스로 이제 자퇴한 학생들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가 예 뭐 재적이라든지 자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그런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대학을 이제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집 인원을 보면 쭉 봤을 때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로 봤을 때 정시로 보면 어쨌든 뭐 의대라든지 이제 뭐 약대라든지 전체 이제 그 모집 인원은 크지만 실제 정시로 봤을 때는 그 쭉 보시면은 그 약대가 그만 다른 것보다는 정시에서 선발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학 계열로 이제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조금 도표로 만들어 놔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걸로 봤을 때 아주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그 가군에 위치해 있다가 올해는 이제 나군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다음에 또 제주대학 같은 경우도 다군에 있다가 올해는 나군으로 옮겼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나군에 그 가군이나 다군보다는 나군에 조금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옮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아주대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뭐 가군에 고려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한양대, 가톨릭대 아주 메이저급 대학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괜히 내가 여기서 해봤자 그렇게 또 성적 좋은 학생들을 선발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서울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대 뭐 그 정도를 비껴나면 그래도 우리 학교에 그래도 이제 뭐 가톨릭이라든지 가군에 있는 그 좀 우수한 인재 학생들이 좀 오지 않겠느냐 예, 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약간 제 군별이 이동이 되는데 약간 좀 군별이 이동되는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영고 아니면 성균관대 그다음에 요 정도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한 100분위가 한 298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297점 정도가 되는데 저 무조건 다 298점이라고 해서 또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더 잘 맞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디가에서 이제 그 뭐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나군의 의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한 3.1대 1이었고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가 이제 해서 평균 99.2를 이제 했고 영어는 다 1등급이다. 그리고 충원 인원은 뭐 0명이다. 예,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니까 요걸 또 참고를 해서 그 나의 어떤 그런 성적과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의과들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총 39개 대학에서 1157명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이제 1205명이었는데 한 48명이 이제 감소를 했죠. 근데 또 올해는 이제 또 새로운 게 서울대가 이제 그 직윤을 신설을 해서 10명을 이제 좀 더 뽑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나 경희대, 인하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한 4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인재를 이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 부산대, 영남대, 인제대 등 이런 대학들이 그 일반 전형에서 인원이 감소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북대 23명, 뭐 전남대 15명, 조선대 9명 이렇게 조금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조금 유의해서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대학의 의예과 대학의 충원 합격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가군에 위치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명이 이제 충원 합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는 14명, 그다음에 울산대는 1명. 근데 이제 그 나군에서 보면 경희대가 109명이고요. 중앙대가 41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경희대, 중앙대가 이제 나군에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 있는 뭐죠, 뭐 가톨릭이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뭐 고려대, 연대 이런 데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불려가는 횟수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경희나 중앙대 같은 경우가 그 충원 합격이 상당히 조금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은 원체 그 가나보다는 이제 그 대학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쟁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좀 충원율이 상당히 조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씩 또 보게 되면은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윤을 이제 신설을 해서 그리고 또 그 교과 평가 도입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수능 성적하고 교과 성적하고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그 다음에 제주대가 다군에서 뭐 가군으로 이제 나군으로 이제 그 이동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마다 어떤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표준 점수와 과탐에 대한 뭐 100분위 아니면 변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학들이 그 반영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동국대 YG라고 하는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동국대가 그 표준 점수에서 올해는 이제 100분위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경희대라든지 이화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한국사까지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 한국사 반영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는 그 국어, 동국대 YG는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가 솔직히 절대평가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됐고 거의 한 7.8에서 8%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영어에서도 이제 고전하는 학생들이 조금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영어 등급별 차이를 이제 축소한 대학들이 경희대, 고신대, 뭐 조선대학이 있으니까 영어를 약간 조금 실패를 해서 등급이 뭐 한 등급 정도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들도 한번 좀 고려 대상에서 한번 좀 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경희대하고 이제 뭐 동국대 YG,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2022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약간 이제 좀 전형 방법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꼭 이런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비교를 해서 그 어떤 그런 전형 그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초 인원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증가한 대학은 뭐 가나다로 했을 때 뭐 한양대, 서울대 직윤, 뭐 경희대, 인하대고 그다음에 감소한 대학들이 뭐 경북대, 전남대, 인제대, 뭐 순천향대, 동국대, YG 해서 조금 감소된 대학들이 특히 이제 그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인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적인 전형들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인재를
신설한 대학들도 있고 그냥 기존에 이제 신설해 놓고 계속 유지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비수도권의 이제 수험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약간 좀 지역 인재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대학이 그 특히 이제 그 탐구 과목을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뭐 두 개에 대한 뭐 평균이라든지 두 개를 거의 웬만해서는 반영을 하지만 대구 가톨릭 대학이라든지 조선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잘 나온 거 하나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많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도 그렇게 뭐 그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 좀 빼주니까 요게 조금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과탐 한 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점수대가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 그거를 조금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의대에서도 뭐 인문, 확통이라든지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가 뭐 가톨릭 관동대학이라든지 순천향대학, 뭐 이화여대 인문. 근데 요것도 이제 약간 좀 뭐 이과에서 문과로 그 틀어막지 않는 이상은 교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문과 학생들이 뭐 이제 확통이라든지 사탐 이제 이거 뭘 이제 뭐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도 한번 이제 좀 보고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반영하는 지표가 뭐 순수하게 100분의 1을 반영한다든지 표점과 백분위, 표점과 변환 표준 점수, 그다음에 오로지 표점,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다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웬만한 이제 그런 그 입시기관 사이트에다가 이제 본인의 점수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내가 이제 눈 점수를 갖고 이 학생은 표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다. 아니면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그 표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갖고 내가 어떤 그 수능 반영 지표가 유리한지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좀 지원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가톨릭 관동대학 같은 경우는 뭐 과탐을 선택할 때 뭐 5%, 그 다음에 화학투를 아니면 또 생투를 포함 시에는 뭐 7%를 준다든지 그 대학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과탐이라든지 수학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산점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 전체적인 이제 체크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특히 이제 상위권을 이제 지원한 수시를 이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달성을 했고 유리하다라고 하면 정시에 이제 2월 인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과연 이제 그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치의학 계열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에 이제 연세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가 있고요. 나군에는 경희, 서울, 단국. 근데 그 전년도에 경북대가 가군에 있다가 치대도 마찬가지로 나군으로 이제 군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대 같은 경우는 강릉 원주대만 유일하게 다군에서 이제 20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군과 나군과 다군. 근데 이제 보니까는 아무래도 나군에서 치대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서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97점 정도 되고 오히려 연세대 같은 경우가 한 98점. 그다음에 뭐 다른 대학들도 94점, 뭐 97점 이렇게 이제 골고루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많은 학생들이 뭐 올해 수시도 약간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어디가에 있는 점수를 보고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았던 그 대학이 어디냐, 그리고 또 유독 그 어떤 성적이 점수대가 낮은 대학이 어디냐, 그걸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비교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여기가 경쟁률이 낮았고 그다음에 또 점수대가 낮았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약간 좀 궁금하거나 모를 때는 뭐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뭐 진료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11개 대학에서 630명의 이제 학생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정시에서 3개의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그다음에 연세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서 그 260명을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모집 인원은 올해 이제 뭐 한 630명을 이제 전체 모집을 하지만 그 정시에서는 299명을 이제 그 모집을 이제 한다. 이제 260명이죠. 260명을 이제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그 인원이 좀 줄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치의대는 그 어떤 치의대만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좀 지원을 할 거냐. 그래서 약간 좀 동시에 이제 고려한 군별 지원 조합을 이제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정시 2월 및 충원 합격을 보면 전년도에 그 뭐 충원 최종 인원, 그다음에 그 2월 인원,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대 천안이 한 8명, 그다음에 서울대 치전원이 3명, 그다음에 조선대에 일반이 16명에서 한 27명 정도 몇개 이제 좀 그 정시로 2월이 안 된 것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충원 합격률을 좀 보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이제 충원 합격이 19명이고 뭐 연세대가 13명,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대가 15명, 그리고 또 경희대라든지 단대 천안이 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그 애매하게 이제 껴있는 대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의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치의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일하게 조금 그 충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부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시 모집을 이제 또 변화를 보면, 어쨌든 이제 서울대가 또 그 치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윤 선발로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군이 이제 바뀐 게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 또 단계별로 이제 또 모집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수능 활용 지표 같은 경우는 부산대가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그 과탐에 그 변표를 했지만 이제 표준 점수로 이제 그 활용 지표가 바뀐다라는 거고, 아까도 본 것처럼 영어에 대한 어떤 등급분의 점수 차이는 경희대, 조선대가 약간 좀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의 변화는 전북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탐을 이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조선대 이제 치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 계열 학생이 지원이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강릉 원주대에 수학의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플러스 과탐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과 학생이라고 해도 뭐 확률과 통계를 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원광대 뭐 인문, 그다음에 이제 수능 지표 반영을 하는 이제 지표가 차이가 있는 것들은 백분위는 이제 강릉 원주대와 조선대, 그다음에 표점과 그다음에 과탐에 대한 백분위를 하는 건 단국대 천안, 그다음에 표점과 변표를 하는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전북대, 그리고 이제 표점만 반영하는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전남대. 아무래도 이제 표점만 반영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그 합격 불합격이 많이 조금 그 결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는 단국대학 천안에 있는 그 건데 과탐 2개 선택 시 뭐 그러니까 2를 선택 시 5%를 가산해 준다. 그리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인적성 면접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글씨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대학마다 수능 반영 영역에 대한 비율을 이제 좀 본 건데요. 쭉 보면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조선대도 한 35%,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 있는 경북대학도 37.5%, 그 다음에 경희대도 35%,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수학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을 한 40%까지.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제 이런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그 수능에 좀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수학을 35% 이상 높게 반영하는 대학, 그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은 단국대 천안 이제 그 수학을 40%까지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탐이 수학보다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거나 원광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과 탐구가 골고루 28.57%를 반영을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 계열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의학도 이제 보면은 가군에는 이제 가천대, 대전대, 부산대, 부산대가 전년도에 나군에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그 가군으로 이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신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한 대학이 있다는 것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원을 보면 가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66명, 그다음에 나군이 153명, 그다음에 다군이 71명. 오히려 한의대 같은 경우는 나군하고 다군에서 조금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성적 분포를 이제 좀 보여진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참고 사항에만 이제 그 두셔야지 이거를 믿고 고지고대로 썼다가는 뭐 꼭 나만 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조금 아무래도 이제 좀 상위권 그 학과들 이런 이제 의치한수 약은 아주 정교한 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의학과 이제 분석 및 이제 지원 경영을 하게 되면 12개 대학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15명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경희대와 이제 가천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의대도 예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관심도가 좀 낮았지만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좀 스물스물 이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거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대 경쟁률이 뭐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를 이제 비교를 하면 약간 좀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제 그 경쟁률이 이제 그 올라간다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학년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경쟁률이 뭐 한 12.23이었다면 21학년도에는 12.7, 그다음에 22학년도에는 13.5대 1로 약간씩 이제 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인원이 이제 뭐 한 19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2021학년도 13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의의 그 정시 2월 인원이 조금 늘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데 올해는 이제 과연 이제 뭐 거의 엇비슷하게 매년 뭐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열되는 인원은 많이 이제 좀 감소할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22학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그 3개년치 약간 좀 그 충원으로 이제 합격된 그 분포를 보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지원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대학은 이제 뭐 매년 한 3개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거의 엇비슷하게 이렇게 충원이 되는 이제 대학이 있고, 또 어떤 대학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약간 좀 그 지그재그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조금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은 뭔가 좀 재밌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된 거라든지 또 그 한의예를 지원을 했을 때 고려 사항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모집군에서 이제 부산대가 나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동국대 와이즈,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동국대에 지역 인재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지표는 이제 그 과탐 활용 지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표준 점수로 이제 부산대가 이제 조금 그 지표가 이제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또 그 여전히 이제 그 한의대 같은 경우도 그 동신대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만 모집하는 부산대 한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 자연을 다 모집을 하지만 구분 없이 모집하는 이제 그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뭐 매번 아까도 계속 봤던 것처럼 이제 그 한의대 같은 경우도 그 수능 성적의 반영 그 지표를 100분의 1을 뽑느냐 아니면 표점과 변표로 하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로 뽑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을 좀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가 아까도 이제 그 숨겨져 있는 일점을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가 조금 가산점을 받았을 때 점수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대학은 뭐 대전대, 동국대가 그 한의학과에서는 이제 지역인재로 이제 선발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한의대 입문에 또 이과 학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문과 학생이 이과 쪽으로 오려면 뭐 수학에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이제 필히 들어야 되고 과학 탐구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문 쪽에서 뽑는 이제 그런 이제 과들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은 뭐 확통도 좋고 미적도 좋고 기하도 좋고 그다음에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인문으로 만들어 놨지만 뭐 미적이라든지 기하도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과탐도 받아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순수하게 이과를 뽑는 데보다는 약간 좀 문과를 뽑는데 뭐 인원은 아마 좀 더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런 학생들이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도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23학년도에는 그 12개 대학에서 이제 뭐 정시로 해서 이제 뭐 한 240명이라 정도 이제 그 정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가 이제 낙원에서 가군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이제 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의회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회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건국대학하고 서울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비수도권 대학, 그러니까 비수도권 이제 지역에 이제 있는데 주로 다 그 지역 거점 대학에 다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군에서는 이제 건국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나군에서는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그리고 다군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의예라든지 치의회 같은 경우는 뭐 간혹 한두 학교들이 약간 좀 군별 이동이 있지만 뭐 수의회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그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그 치의회랑 비교를 했을 때 치의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또 뭐 그런 쪽은 약간 이제 뭐 나군이나 다군이 조금 이제 인원이 많았지만 그 수의회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나군, 다군은 이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20명을 뽑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전년도 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100분이 이제 70%컷 정도가 뭐 요 정도라는 것들 정도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예, 좀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충원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건대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의학과에서는 뭐 거의 이제 뭐 탑을 차지하다 보니까 또 이 학생들이 나군이나 다군에 있는 뭐 꼭 수의에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아니면 뭐 약대라든지 이제 뭐 한의대 이런 데를 놓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동이 되는 경우들도 예,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주대는 뭐 당연히 이제 상징적으로 뭐 다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그 추합이 이제 조금 많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시 합격선 정도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2021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70% 컷이 했을 때 한 평균 한 96, 뭐 97, 그 정도 선에서 약간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별 경쟁률 및 뭐 2월을 보면 2022학년도에는 가나다군으로 했을 때 최종 이제 196명이 이제 선발을 하려고 했고 지원자가 이제 2,396명이고 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12.22% 정도가 이제 경쟁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시에 그 수시에서 이제 그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솔직히 이제 그 수혜 같은 경우가 매년 줄고 있어요. 20학년도에는 19명, 그다음에 21학년도에는 10명, 그다음에 22학년도에는 6명으로 약간 좀 줄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 수의에 대한 그 매니아층이 이제 좀 탄탄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건 뭐가 있냐? 마찬가지로 그 경북대가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제 조금 약간 좀 변화가 수의에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좀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형 방법은 뭐 서울대에서 일간에서 이제 또 단계별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교과 성적이라든지 교과 평가를 이제 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그 서울대에서 이제 직윤 같은 경우는 거의 일괄로 수능 성적과 교과 평가를 이제 6대 4로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괄이 아니라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그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를 이제 반영을 해서 뽑고 그다음에 적인성 면접으로 해서 뭐 그냥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영 방법을 이제 좀 고려를 했을 때 보면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백분위와 표점과 변환 점수 그다음에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백분위는 강원대, 제주대 그다음에 그냥 유일하게 표준 점수는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인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탐 영역 대학 자체에 뭐 변환 표준 점수로 약간 좀 변화가 된다. 이제 좀 그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도 여전히 그 가산점을 주는 그 대학들이 있으니까 혹시 좀 가산점을 받았을 때 유리하면 좀 가산점을 주는 대학으로 예, 좀 지원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수의에는 뭐 매니아층이 많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학 계열을 보겠습니다. 약학 계열이 상당히 그 대학이 많아요. 이제 의대 다음이 이제 약학 계열이 많은데 가군, 나군, 다군으로 했을 때 가군에는 이제 뭐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뭐 이제 이런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고 나군에서는 서울대, 경희대,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뭐 동국대 이런 대학들.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뭐 삼육대, 아주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쭉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우선은 이제 그 약대 같은 경우는 여대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대 같은 경우가 가군에서는 이제 덕성여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예, 그런 이제 그 한 서울에 6개의 여대가 있는데 이 4개의 여대가 그 약학으로 이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학생들에게는 조금 뭐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학마다 약간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게 충북대학은 약학과 재학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제 인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도 약학과 미래산업약학이라고 해서 좀 분리해서 인원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계명대도 뭐 제약과 약학으로 뽑아요. 근데 아까 이제 충북대라든지, 그러니까 그 충북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이제 약학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분리를 시키지 않고 가군, 나군에서만 뽑는데 근데 이제 그 계명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다군으로 예, 분할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학생이라고 하면 계명대는 가군과 다군을 예, 동시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그 이치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이나 뭐 인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본 거니까 예, 좀 참고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점수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예, 평균적으로 예, 뭐 한 98에서 좀 적게는 약간 좀 뭐 95 그 정도까지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점수대는 조금 더 높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약학 같은 경우도 뭐 6년제인데 뭐 1, 2학년 때는 뭐 이제 약학 기초를 배우고 뭐 3학년서부터 이제 6학년까지는 뭐 공통약학, 임상약학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약학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충북대와 계명대는 약학대학을 약학과와 제약학과로 분리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약학부를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전공으로 분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약학과라든지 뭐 제약학과라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요거는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배우는 과정이 약학은 생명약학을 제약은 이제 산업약학을 이제 한다는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북대와 그 이화여대는 이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뽑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은 군에서 선발을 하지만 계명대는 그 다군과 가군으로 분할로 해서 예, 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요 대학은 내가 진짜 계명대 뜻이 있다 그러면 가군과 다군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대가 약대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지원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순천대 그 약대 순천대학을 보면 여기는 그 수학을 33.3%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탐속의 평균도 33.3. 근데 국어나 또는 영어 둘 중에서 좋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를 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그 국영수 과를 다 골고루 잘 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국어나 영어 중에서 약간 좀 이제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를 이제 빼준다라는 거는 참 기쁜 소식인데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가 빠진다라는 건 그만큼 점수대는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제 현혹이 되지 말고 이제 한번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지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대학이 순천대학이 다군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20명 모집에 895명이 지원을 해서 거의 한 44.75대 1. 그다음에 다군이다 보니까 충원은 31명이 이제 전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영역 반영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순천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나 영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 대학이라든지 목포대학이나 조선대학 같은 경우는 과탐이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 대신 이제 그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대학들은 100분의 1을, 어떤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대의 어떤 그런 지역별 모집 인원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쪽으로 보더라도 했을 때는 비수도권보다는 좀 수도권에 그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약대 이제 정시 배치표 기준인데, 뭐 이게 꼭 오로지 맞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위치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줄이 서 있느냐, 예,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전년도에 이제 그런 그 점수대 평균을 한번 본 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지원 사항에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약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또 전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학부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합격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자연계 학생들의 그 수능 점수가 약간 조금 더 상승,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대 학부의 선발에 따라서 그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자가 분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분명히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미달이나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펑크가 날 수 있는 그 대학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치 한수 약으로 봤을 때는 그 정시에 대한 그 비율이 높은 거는 약학이 제일 조금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뭐 의치함보다는 약간 좀 점수가 좀 새롭게 형성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이것도 변화가 조금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제 한 3파전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경희대, 동국대도 가해서 또 나로 이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대에 이제 그 약대에서 모집하는 비중이 이제 좀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순천대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 국어하고 영어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신 이제 뭐 하나 뺀다든지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하나는 거의 최고점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학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이과 중에서 지원할 학과들도 많지만 오늘은 특히 의치, 한수, 약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의학 쪽에 관련된 이제 그 대학이라든지 지원 전략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입시에 그 정시에 대한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꼼꼼히 이제 하나씩 좀 챙겨 보면서, 왜냐면 이제 이쪽 그 높은 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잘 찾아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능 보셨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뭐 수시에 대한 것들도 했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